갈 수 있고, 그 가운데 요 점수로 나온 여기 조리개 중심을 딱 지나가는 광선이죠. 주광선을 하는데, 주광선을 쭉 따라와서 나가게 되면은 요 자리에 한번 광축이 가다 다시 물체로 지나갑니다. 그러면 요 부분을 갖다 우리가 과학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에 해당되는 입사동에 해당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여기다 물체를 놓게 되면은 그 상이 요 자리에 생기고, 물체에서 보게 되면 여기가 동그란 구멍, 그 개구를 놓은 게 요 자리에 동그란 개구가 상이 생겨서 요 자리에 개구가 하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요 개구가 바로 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물체에서는 여기 입사동 안으로 들어오면 모두 실제로 조리개를 통과해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모두 차단돼가지고 사실은 바깥으로 나온 빛은 차단되는 효과를 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리개가 이렇게 있으면 말이에요. 조리개에서 중심으로 나온 빛이 딱 오게 되면 이게 빛이 아주 광축과 만나는데, 결국 여기다 물체를 놓으면 그 상이 이 자리에 생긴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은 상측에서 보게 되면 바로 이 부분이 바로 여기 출사동에 여기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돼서 어쨌든 모든 빛은 여기 가상의 조리개 상에서 나는 요 구멍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게 출사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드 스탑은,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 그 다음에 물체를 또 따라가 보자. 물체가 딱 뜨면 한번 앞에 렌즈 요 자리에 상해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엘렉트론 렌즈 요 자리에 상을 한번 이렇게 만드는데, 여기 다이애프램 하나 놓였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요 자리에 동그란 판 하나 놨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물체가 상이 생기고 여기 상이 생겼는데 여기서 잘라버린다는 이야기는 요 원안에는 맺힌 상은 사람 눈에 보이지만 요 원 바깥에 있는 건 다 잘라버린다는 거죠. 즉, 물체의 크기가 요 원안으로 딱 제한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처럼 물체의 크기를 갖다 잘라버리는 개구를 갖다가 이게 과학계 필드 스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게 그냥 여기 조리개 스탑이라면 뒤에 있는 건 필드 스탑입니다. 필드 스탑을 가만히 보면 말이죠. 요 자리가 보면 물체가 되면 여기 상이 되는 자리고 다시 또 여기 상이 되는 자리죠. 그래서 물체 상이 중개되는 자리에 어떤 개구 조리개를 놓는다면 그게 필드 스탑이고, 자, 조리개가 중간에 조리개가 있고, 조리개가 여기 복판에 중앙에서 만난 점이죠. 여기 또 상체에 만난 점 되는데, 요게 조리개라, 요게 입사동, 요게 출사동이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요 자리에 개구를 만들지 않고 요 자리에 이만한 크기의 개구를 만들어도 여기에 둔과 여기다 결과는 똑같습니다. 즉, 여기서 빔을 잘라주나, 여기서 빔을 잘라도 효과가 똑같고, 다시 또 여기다 또 조리개를 둔다는 요 자리에 또 동그란 구멍을 둬서 빔을 잘라도 또 결과는 똑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는 게 입사동, 출사동 이렇게 연결해서, 그 다음에 필드 스탑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다 필드 스탑을 둔다는 이야기는 요 자리에다 여기 보면 여기 물체가 상이 있으면 요 자리에 물체가 생긴데, 요 자리에 또 구멍을 또 뚫어도 결과가 똑같게 됩니다. 그리고 요 자리에도 필드 스탑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걸 또 물체 자체를 잘라버려도 보이는 부분에 딱 제한되겠죠. 그럼 요 자리에 둬도 효과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보게 되면 말이죠. 입사동과 출사동에서 글레어 스탑이라는 게 나오는데, 글레어 스탑이라는 말이 있죠. 글레어 스탑은 뭐냐면, 과학계의 조리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망원경이나 쌍안경 같은 과학계의 경우는 첫 번째 렌즈, 첫 번째 면이 대개 조리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리개 딱 넣어서 요 구멍 하나 들어오면 통과하고 나머지는 잘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가만히 보시면 여기 있는 렌즈, 두 번째 렌즈가 여기에, 요 렌즈 어떤 역할을 하면, 요 앞에 렌즈 요 자리에 상을 갖다가 여기 딱 맺게 하죠. 즉, 여기 점선이 나온 게 주광선인데, 주광선이 나와서 다시 광축과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 물체를 놓게 되면 상이 요 자리에 생긴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앞에 수탑에 동그란 앞에 수탑이 동그란 놨다면, 요 자리에 동그란 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 안으로 들어온 빛은 요 구멍 안으로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조리개의 상에 대한 동그란 구멍을 그렇게 조리개를 딱 놓게 되면은, 요 구멍 안으로 들어온 빛은 다 요 안으로 들어와 통과하지만, 나머지 빛들은 모두 차단됩니다. 그럼 글레어 스탑이라는 말은 뭐냐면, 빛이 이렇게 내가 쓰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여기 결상 통과하는 빛을 쓰는데, 어떤 빛이 안 쓰는 빛이 옆으로 상으로 들어왔다. 이게 렌즈 벽에 부딪힙니다. 부딪히게 되면 여기서 빛이 산란이 일어나죠. 그죠? 이 산란하는 광선이 렌즈로 들어오게 되면 상에가 뿌옇게 백브라운처럼 깔려버리게 됩니다. 산란광들이. 그 요 산란광들 없애야만 우리가 선명한 상을 볼 수가 하는 방법이 뭐냐, 여기다가 조리개를 하나 놓는 겁니다.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요 구멍을 통과한 빛은 반드시 요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만약 요 바깥으로 들어온 빛들은 반드시 이렇게 산란돼서 나온 빛만 바깥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실제 조리개를 통과한 빛, 여기서 통과한 빛만 통과시키고, 이렇게 산란돼서 나오는 빛은 차단하도록 조리개의 상측, 여기 자리가 실제로 요거 할게. 자, 입사동이면은 입사동에서 상이 되어 있고, 이거 출사동이고, 중간에 어쨌든 요 조리개 중간상에 해당된 요 위치에다가 조리개 상에 크게 해당된 구멍을 딱 뚫어 놓은 걸 갖다가 글레어 스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레어 스탑을 쓰게 되면 백그라운드 노이즈를 싹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고해상 광학기에는 반드시 이런 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빛이 사진이 여러분이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다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요 각도로 들어온 빛만 들어서 사진을 찍고 싶은데 이 각도도 빛도 들어올 수도 있죠. 그죠? 이런 빛이 경통 안에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산란이 있고 산란한 빛이 어디 가느냐면 흡수되죠. 어쨌든 산란돼가지고 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노이즈로 작용하죠. 그걸 차단할 때 쓰는 게 여기 이제 글레어 스탑이랍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것도 가시광선에 쓸 때는 여기 이렇게 조리개의 상에 해당되는 위치에 딱 놓는 요 개구를 갖다 글레어 스탑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는 또 리오 스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또 리오는 LYOT인데 뒤에 T는 발음 안 하고 리오 스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적외선 광학기, 특히 적외선 광학기에서는 적외선 센서 앞에 요런 스탑을 설치합니다. 이런 거 갖다가 홀드 트랩이라고 합니다. 요 기능은 똑같은데 적외선 센서 앞에 이렇게 설치하는 글레어 스탑을 갖다가 홀드 트랩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통에서 나오는 적외선을 차단하는 그런 용도로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위치는 항상 이렇게 글레어 스탑의 위치는 조리개가 있으면 조리개 중간에 광학기가 연결돼서 중계에서 만들어진 첫 번째 상, 이 자리가 글레어 스탑이 있을 위치가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입사동과 출사동에서 말씀드려서 방금 제가 이 그림을 잠깐 설명해 드렸습니다만은, 자, 물체 측에서 봐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조리개 이렇게 넣으면 요 구멍을 통과를 해야 되고 상체를 이렇게 통과해야 되는데 아까 요 그림을 갖다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본 말이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이 그림에서 보게 되면은 요 광선을 생각해 본다면 자, 주광선이 조리개 입사동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걸 주광선이라고 하는데 이 광선이 들어가서 이렇게 쭉 갑니다. 이렇게 가면은 사실은 물체에서 이렇게 들었죠. 상체에서 나오는 이 각도니까 상에서 보게 되면 이 빛이 요 각도로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걸 연장하면 주광선 쭉 연장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훨씬 뒤에 이 자리에서 빛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그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주광선이 이렇게 딱 들어가서 이렇게 실제로 지나갔는데 상체에서 이렇게 보면 이 광선이 쭉 연장 이 점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앞에 수첩이 여기 있는데 물체 측에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주광선이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나온 걸 연장한 광수 만나 이 자리에서 빛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고 여기 조리개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즉 요거는 조리개가 있고 조리개 뒤에 렌즈에서 생긴 상이 이 자리에 생긴다는 거죠. 이런 게 허상이 됩니다. 허상이 생겨 있고 여기 보면 여기서 빛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고 이게 광학계의 출사동입니다. 그러다 물체 측에서 본단 말이죠. 주광선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꺾여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 내가 렌즈에서 앞에 조리개를 들여다본다면은 빛이 여기서 사실 나와서 보면 사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사람 눈이 본다면 이쪽에서 조리개 사실은 연장을 해서 만나가지고 여기서 광축과 만나고 이 자리에 이렇게 조리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여기 겉보기로 있는 이 조리개가 즉 조리개 앞에 렌즈에서 물체 측은 조리개 상 여기에 광학기 입사동 이거 바로 요거와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요즘 보면 이제 카메라 렌즈를 갖다가 디지털 카메라 같은 거 보시게 되면은 앞에서 보면 조리개 모양이 보이죠, 그죠? 동그랗게. 그럼 조리개가 실제로 우리가 조리개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조리개를 갖다가 렌즈를 통해서 보고 있는 거죠. 그럼 겉보기로 보이는 조리개 상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게 실제 조리개가 아니라 여기 있는 입사동을 보고 있는 사실은. 그 다음에 요즘 뭐 좋은 렌즈를 빼보면 렌즈를 분리할 수 있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렌즈를 분리할 수 있는 이란 리플렉스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렌즈를 빼서 뒤에서 보면 마찬가지로 조리개가 보입니다. 그때 뒤에서 보이는 조리개는 여기 출사동이 됩니다. 다음으로 또 넘어가죠.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특히 산업적으로 우리가 광학기를 이용하다 보면 요즘 텔레센트릭 시스템이라는 게 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정밀 계층이나 노광기에 보면 텔레센트릭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텔레센트릭은 입사동이나 출사동 또는 입사동, 출사동 모두를 무한대에 있도록 만들어 놓은 광학계를 갖다가 텔레센트릭 광학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오브젝트 스페이스 텔레센트릭, 즉 물체 측을 텔레센트릭 만들어내는 것은 앞에 렌즈가 있고 렌즈 초점 자리에 조리개를 놓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리개 중심을 지나는 주광선을 보게 되면 이렇게 역으로 따라오는 광채에서 나중에 물체 측으로 광채 평행하게 갑니다. 즉 평행하게 들어온 광선이 초점에 보이죠. 그럼 이 자리에 딱 조리개를 놓게 되면 조리개 중심을 지나가는 광선은 물체 측의 광추가 평행하게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입사동은 주광선을 연장해서 광추가 만난 점이 되는데 이런 경우는 입사동이 무한대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것, 즉 주광선이 물체에 평행하게 되는 이런 광선을 갖다가 오브젝트 스페이스 텔레센트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 반대로 조리개를 갖다가 말이죠. 물체 측 초점에 놓게 되면은 요자에 놓게 되면 조리개 중심을 지나가는 광선이 나중에 광추가 평행하게 이렇게 지나가야 됩니다. 좀 밑에서 이렇게 만들어 평행하게 이렇게 지나가겠죠. 그렇게 물체를 초점에 놔가지고 조리개, 자, 상측에서 주광선이 광추가 평행하게 가게 된 걸 갖다가
이미지 스페이스 텔레센트릭 또는 이미지 사이드 텔레센트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갖다 두 개를 겹쳐버리면, 즉, 렌즈를 두 개를 쓰고, 자, 앞에 렌즈에는 상측 초점이 되도록 앞에 렌즈를 놓고, 뒤에 렌즈에는 물자의 초점의 렌즈를 놓게 되면, 광추가 평행하게 빛이 들어와서 이 조리개 중심을 지나가 다시 평행하게 지나갑니다. 그러면 입사동도 무한대 있고, 수사동도 무한대 있고, 이런 거 하게 되는데, 여기 갖다가 더블 텔레센트릭 또는 풀 텔레센트릭, 아포칼 텔레센트릭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포칼 텔레센트릭이라면 이런 광학계가 아포칼 센터, 초점거리가 무한대인 광학계고, 그래서 더블 센트릭이나 풀 센트릭은 물체나 상 모두, 숫사동과 주사동 모두 무한대에 있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왜 이렇게 오브젝트 텔레센트릭이나 이미지 사이 텔레센트릭 또는 더블 센터를 쓰는 이유가 좀 있는데, 맨 먼저, 자, 오브젝트 텔레센트를 쓰게 되면은, 자, 물체를 이렇게 되면 말이죠. 자, 물체의 높이가 바뀌더라도, 물체면의 위치가 이동되더라도 주광선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조금 좀 여러분들의 좀 의도로 좀 이야기가 어렵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통의 광학계 같은 말이에요. 예를 들어 조리개가 여기 있다고 하죠.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물체를 이렇게 놓게 되면은 주광선이 조리개 중심으로 들어온 광선